입주 예정자 협의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뭐 따로 이제 인사한다는 말이 없네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뒷돈 받고 이렇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하는 집단 등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법인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집단 등기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저희가 입찰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그 다음에 우리 입주 예정자 또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입예협이라고 했죠. 입예협에서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선정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비용인데요. 비용은 사실은 보면은 이제 요즘은 과당 경쟁 비슷하게 돼가지고 비용을 받지 않겠다, 뭐 받더라도 뭐 최저로 받겠다, 무료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개로 나뉘죠. 보통 등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법무사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등기를 잘 안 했었죠. 그러니까 법무사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특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인 같은 큰 법인들도 집단 등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이제 시공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저희가 민원을 넣는다든가 협상을 할 때, 그리고 관련 하자 소송을 하거나 관련 뭐 대지권 등기를 하거나 복잡한 법률적인 이제 그런 쟁점들이 있을 때 같이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등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뭐 법무사 보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등기 보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등기 보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 비용, 등기 보수인데, 우리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어도 내가 셀프 등기를 한다고 해도 몇십만 원은 드는데, 물론 이제 등기 보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방세라든가 국민주택 채권이나 이런 이제 기타 비용을 빼고 실제 이 등기 관한 보수가 적어도 몇십만 원은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료가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집단 등기를 하는 큰 법인들, 법무법인들이 진행을 할 때는요, 보수가 보통 은행하고 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보통 아파트 사면 이제 대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을 하면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게 되죠. 근저당 설정 등기 비용을 은행에서 내게 되는데, 그 법무법인들은 그 근저당 설정 등기 비용을 은행에서 받는 걸로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거고, 대신 의뢰인들에게는 최저 수준의 이제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런 보존 등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의 비용을 받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니까 뭐 법무법인들도 이제 공짜로 하고 이제 손해 보고 한다,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수익이 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는 세대가 많고 또 입주하는 세대가 많거나 그러면 1000세대, 2000세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규모의 경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 무료로 제시하는 데도 있을 거고, 다만 뭐 이제 몇백 세대 정도만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뭐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비용을 좀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다만 이제 그 비용을 너무 저렴하게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뭐 하자 소송이 있으면 다 무료입니다 하면은 그건 좀 이상하죠. 이것도 저희도 이제 사업인데, 장사인데 이거를 무조건 무료로 받는다 그러면 아주 무리한 수임 아닙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적절한 보수를 받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은행과의 어느 정도의 협력 관계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통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등기도 하고 관련 하자 관련 내용도 하고 뭐 시공사하고 상향 시공을 위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는 건데, 은행 뭐 집단 대출 같은 거, 중도금 대출 같은 거 또는 잔금 대출 같은 거 할 때 이제 협상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법무법인들이 은행과 연계가 돼 있다고 한다면, 뭐 법무법인이 은행과 연계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대리를 해드리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관련된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업체, 요런 이제 사업장에서 등기를 할 때 어디까지 금리를 이제 내릴 수 있는지 협상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행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련 법률 자문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가끔씩 보시면 이제 등기를 할 때 변호사 한 명, 두 명만 있거나, 아니면 변호사도 잘 나오지도 않고 사무국장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소위 말해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 이런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가 중심이 되지 않고 그 외근 사무장들이 등기만 따와가지고 변호사와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수익을.
전부 다 불법이죠. 그리고 사건도 사건 수임만 하면 사무장들 끝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고 변호사들이 그냥 나중에 다 독박 쓰는 거고 그렇게 가지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관련 법률 분쟁, 등기를 하다가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됐다든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된다든가 증여가 된다든가 건물을 팔았다든가 하게 되면 관련 이제 유사 법률 쟁점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무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규모가 있는 전문 펌에서 전문 로펌에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전문성은 사실은 부동산 분야에서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요, 등기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해서 부동산 물건이 이전이 될 때는 등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내가 소유를 하려면 아파트 보존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뭐 근저당 설정 등기야 내가 대출 받으면 하는 거고 등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은 등기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등기를 중심으로 이제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의 추정력이라든가 중복 등기라든가 이제 보존 등기의 문제라든가 건물과 이제 대지권이 이제 따로 등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든가 또 집단 등기 같은 경우는 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등기만 하는 법인들은 그거를 등기만 하고 처리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동산 분야에 경험이 많은 이제 법무법인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등기도 해보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등기 그 자체는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관련된 서류만 받아가지고 잘 취합을 한 다음에 등기소에 접수만 시키면 되는 거라서 좀 기계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이제 그런 쟁점들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몇백 세대, 몇천 세대까지 했을 때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캐파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들을 선정하시게 되면은 선정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깨끗한 곳을 선택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집단 등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명회도 하고 이제 PT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입주 예정자 협의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의가 잘하는 것 같아서 맡기고 싶은데 이런 게 궁금하니까 이제 답변을 해주라 해서 제가 답변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게 그런데 정의는 이런 말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뭐 따로 이제 인사한다는 말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인사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알죠, 저도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한 너댓 군데, 많으면 10군데까지도 법무법인들이 이제 집단 등기 한다고 이제 PT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입주 예정자 협의회 또는 그 임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인사하겠다 하는 이제 꼭 법무법인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사무국장들, 사무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거죠. 집단 등기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10만 원씩만 1000세대면 얼마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잖아요, 이제. 뭐 그거 한 돈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제 인사하겠다 이래 버리면 입주 예정자 협의회 회장님들이 뭐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돈 받겠다고 거기다 선정한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뒷돈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거 다 자체로 또 이제 형법적인 문제가 돼요. 변호사는 라이센스 날라가는 거고 그 담당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도 뭐 배임 수재, 배임 증제로 해가지고 구속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시지 말고 이제 정상적인 루트를 거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명을 할 수 있는 캐파가 큰 로펌을 통해서 등기를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등기는 그냥 싼 업체 해가지고 그냥 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물론 등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등기 그 자체는 서류만 받아가지고 이제 잘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인 거라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요즘 인터넷 보면은 셀프 등기하겠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아파트 입주 같은 경우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많이 섞여 있고 이게 또 가끔씩 이제 대지권 등기가 나중에 돼가지고 복잡한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하시는 게 맞고 비용을 낮추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집단 등기로 해가지고 하시겠죠. 당연히 낮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법인에서 해야 되겠죠. 변호사 한두 명이거나 아니면 사무장 뭐 몇 명이거나 아니면 직원만 뭐 수십 명 되고 변호사 한 명 이렇게 되는 데는 그걸 할 수 없는 캐파가 안 되는 데고 변호사가 적어도 10명 이상 되고 규모도 좀 있고 이제 매출도 상당히 되는 데서 진행하신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호사 사무실들은 이제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서 사고가 터지게 되면 이제 물어줄 수 있는 보험도 이제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중, 3중으로 보안 장치가 된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큰 로펌에서 진행하시면 집단 등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